네, 여야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쟁점을 논의했을지 저희 이제부터 패널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부터는 이민찬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하고 야당 대표들과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소통과 대화 또 일면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멘트를 했는데요. 박창진 부대변인님, 보면은 비공개 식사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요.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고 우리 국민들 평가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대한민국이 다시 서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다른 태도로 국민들, 국가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새로운 이재명 정권의 정부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야 지도부와 만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저희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46일 걸렸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한 지 720일이 지나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민찬 대변인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은 좀 빨리 만났다, 진짜 협치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취지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관저에서 오찬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임 전부터 또 이후에 광폭 행보를 하면서 정치 복원, 협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건 만남에 그치지 말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시선이 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추경이 빠르게 통과가 되길 바라겠지만 이 추경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회의가 열려야 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이 원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뿐만 아니라 여러 금전거래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요구를 얼마만큼 수긍하느냐 이 부분이 결론이 나와야지만이 이 만남에 좀 더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첫 회동인 만큼 대통령실에선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문제라든지 총리 인준에 대한 문제는 정치 복원과도 연관되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우려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 것인가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추경, 지금 가장 핫한 추경 논란, 또 원구성 협상, 3대 특검, 총리 인사청문회 이 4가지 정도가 아마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던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추경과 원구성 이 두 개를 둘러싼 줄다리기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행정관료 출신으로 또 재정 전문가로서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또 국민의힘의 야당으로서의 의견 개진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내 특히 그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야당
여당에서 이 부분이 야당 몫으로 지금 관철을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초대 그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를테면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을 1호 법안으로 통과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여당이면 특별수사위원회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을 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이게 국회의 몫이고 여당이 됐으니 나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어떤 진행과 관련해서는 예우하고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상권분립의 취지라고 답변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틀에서 이를테면 이 원 구성과 관련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다 이게 국회에서 입법부로서 입법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또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경과 관련해서도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선 이 30조 원 넘는 추경을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달라고 한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법사위를 달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 운영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것을 통해서 또 정부를 견제하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발상이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죠. 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구 부장님, 네. 오늘 회동을 계기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이 4가지 주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대한 그 야당 협조, 그리고 원구성에 대한 원만한 타결, 그리고 3대 특검에 대한 여야 협조, 그리고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야당의 원활한 협조.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만 있지 야당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총리 그 인사청문회도 그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문제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검은 이미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특검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하나의 현안이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법사위인데 원구성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좋다. 거대 여당이지만 야당이 그렇게 원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면 법사위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당 지도부에게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렇게 권유를 하셔서 원만하게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회동이 얼마나 뜻깊은 회동이 되겠습니까? 예. 협치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법사위라는 자리 하나를 차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구성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출연으로 인해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하나의 정당이 그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라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고 견제장치가 될 수 있는 법사위원장 한석을 좀 양보해달라. 이런 이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빈손 회동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란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좀 공습을 했기 때문에 그 대화 주제도 좀 테이블에 오르겠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G7 정상회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에 나토 정상회의에 그 참석할 가능성도 큽니다.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께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민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제 질서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내부에서 여야 협치를 못 이루고 갈등하고 양극단으로 이 대결해서야 되겠느냐. 진짜 이번에야말로 이 협치를 좀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한다면 이 협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이 모두 발언이나 아니면 여당과의 어떤 그 협조를 통해서 야당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서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이 생산적인 회동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